이 책을 쓰기로 한 거는 이제 저희가 2010년에 SSK라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저희의 고민을 담고 있게 됐는데요. 저희의 고민이 과연 고령화의 문제,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 고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성 원리,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SSK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적인 연구를 했고 이것을 좀 사회에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또 저희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2016년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주로 관심사가 이제 연령 통합의 개념이에요. 이제 연령 통합하면 사실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고,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연령이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연령과 무관한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우리가 사회에 진입하고 또 사회로부터 이제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연령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만 7세여야 한다. 또 뭐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만 19세, 고등학교를 다 마쳤을 때이다. 또 이제 직장이라든가 또 이제 결혼을 하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령의 나이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결정 요인은 일로부터 이제 은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연령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뭐 65세다 또는 55세다 물론 직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연령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렇게 그 연령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면 특히 이제 중요한 구분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고 젊었을 때는 일을 하고 나이가 들면 여가를 한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는 앞으로 65세부터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여가만 즐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또 공부하고 일을 하고 두 번째 일을 하고 또 세 번째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령 때문에 차단되는 거는 아닌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한 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어젠다가 이제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거든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구성 원리를 가지고 가야 새로운 사회가 될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령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령과 관계없이 그 기회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이걸 배우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 또는 그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젊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건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에게서도 있어요. 뭐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이 세대 차이 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연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거나 기회가 차단되는 것들을 좀 없애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가 교육하고 일에서 어떻게 연령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을 없애나갈까? 그 차단되는 거죠. 연령으로 인한 기회 차단.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는 좀 더 이제 우리가 평생 교육을 이야기하지만 평생 교육은 사실 정식 교육보다는 좀 비정식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대학 졸업하고 뭔가 이제 교양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나이가 40대, 50세가 돼서도 대학의 캠퍼스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그래서 외국의 캠퍼스에 보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캠퍼스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다 그러고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한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까지는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교육을 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교육이 사실은 제2의 인생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의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들하고 저희가 그런 교육 수준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교육 문호를 좀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공식적이고 정식 교육의 시스템에서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정년 퇴직 연령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물론 정년 퇴직 연령이 주어지는 것은 그 정년 퇴직 이후에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어서 그들이 연금을 받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내가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좀 쉴 거야. 근데 쉬다 보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을 인터뷰해 보면 나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때문에 나가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혹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 아닌가요? 이제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새롭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 환경과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우리 사회가 어떤 그 연령대가 많아지면 왜 작은 글자를 잘 못 보세요. 그래서 약 같은 데 보면은 약병에 쬐끄만 글씨들이 써 있으면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이 드신 분만이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들도 이제 나이 든 사람도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뭐 사회의 또 이제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돼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안경 이렇게 내리고 보시는 뭐 그런 어르신들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책에서 주장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글자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그런 글자 크기를 어떻게 사회에서 이런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편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고리가 이렇게 돌려야 하면은 그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려서 열면은 편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르신이 편하면 젊은 사람들도 편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제 연령 통합 사회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 요소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분야들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이제 그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로 이 책은 이제 저희들이 연구 결과물들을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대학원생들에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쉽게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책 자체는 저희가 연구 성과물들을 많이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후속작으로 그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대 통합이 사실은 굉장히 같이 통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령 집단의 성격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대들을 좀 모아놔서 청년 세대,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모아서 뭐 노년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노년 세대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들의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연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세대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세대가 연대해서 같이 모든 연령들이 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후속작으로 앞으로는 세대 연대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더 쉽게 연령 통합이 무엇이고 세대가 앞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한번 책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주로 이 책과 함께 읽으실 수 있을 만한 책은요, 좀 그 세대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림대 최유석 선생님이 쓰신 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강대 전상진 선생님께서 이제 세대에 대한 이해 이런 책들도 쓰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세대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 주셨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